네가 이름이 뭐니? 네? 이름. 소예진. 아, 네가 예진이야? 네. 이거. 오늘부터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수원인데? 네네.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데? 수원인데? 안녕하세요. 진짜 많은가? 어디. 질문들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지? 응? 강서연. 강소연? 안녕하세요. 일단 고치는 장면이 좀 들어가면 되겠구나. 잠깐만 라이브 조금만 좀 하고. 오늘은 뭐 클리닉 위주로 하다가 끝날 거라고 내가 뭐 예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아예 깨끗한 애들이 꽤 있네요. 저희 영상에 뒤에 실장님 집 있잖아요. 집이 너무 길어서 공책에다가 써있어요. 하고 틀린 거랑 그냥 찾아놨어요. 책이 뭐 여기다 쓰고도 남는데 왜? 아니 아까 맨 앞에서 두 번째 문제 쓰다가 책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공책 어디서 거기? 아니요? 응. 공책에 보이는 항공책 그러면 항공책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손도 안 댔어요? 응? 제가 했는데 엄청 안 됐어요. 오늘은 확통안이라고 12시 넘어까지 있겠구만. 확통은 여기 기출 문제 정도까지도 다 풀어놔야지 나중에 내신에서 점수가 좀 나올 텐데. 모치원하고 성예비는 내가 밴드에다 가져 올린 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그거 이따가 수업 끝나고 올리셔야 될 거야. 알겠냐? 대답하시고 출발합시다. 일단은 저쪽에 질문 나온 문제부터 후딱 처리하고요.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179번 다 잘못했어요. 179번 답이 잘못됐나요? 179번 답은 4번으로 바꾸시면 되겠네. 179번 답은 4번으로 정정하시면 되고요. 202번은 답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202번은 답이 뭘로 나와 있냐?
쌤이 알려주세요. 61쪽에. 쌤이 알려준 거 아니고요. 이거 아 그래요? 이거 답이 360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적어놓은 거에 의하면 자, 요거부터 후딱 처리하고요. 숙제 미리 알려드리면 5월 5일이요. 그 라이브 잘 들어야 돼. 5월 5일이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때가 어린이날이라서 학원이 쉰다고 빨간 날이라. 그러니까 확통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한 번 건너 뛴단 말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오늘이 실전 연습 문제 2회차가 숙제로 나가고 다음 주에 3회차가 숙제로 나가는 건데 한 주 건너뛰어서 오늘 하고 나면 2주 후에 보죠. 맞습니까? 그래서 숙제를 남아있는 거 있죠? 남아있는 거 전부 다 그냥 다 해서 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보시면 됩니다. 2주니까. 개념 정리해드리느라고 숙제를 조금씩 내드렸죠. 이미 이 책 다 끝나신 분들은 다 끝나고 지금 다른 프린트 하고 있다고. 자, 저거부터 봐봐. 일단 142번부터 보세요. 142번. 46쪽에 142번부터. 라이브 서연이나 요거 다 해드리면 남아있는 거 푸시다가 끝날 때쯤에는 그동안 푼 것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 이거 빨리 해드릴 테니까. 이 책 끝나면 학통도 수험처럼 기출책이 얇게 하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학통은 조금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교재가 어려워요. 이 교재만 다 하셔도 1등급은 나옵니다. 자, 142번 문제 읽어보세요. 142번. 142번이 정다각형이죠? 142번이 정다각형에 대해서 조금, 그죠?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게 정사면체죠? 정사면체. 정사면체에다가 4가지 색 색칠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정사면체에다가 4가지 색 색칠하는 방법은? 일단 색은 A, B, C, D 4개 있다고 칩시다. 잘 들으세요. 정사면체에다가 A, B, C, D라는 4가지 색을 색칠하는 방법이야. 그럼 처음에 기준 잡기 위해서 요 A라는 애를 일단 색칠을 한다고 치면 맞습니까? 요 A라는 색을 여기 네 면에 어디에다 칠하든 다 어때?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를 먼저 색칠한다고 쳤을 때 A라는 애를 먼저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다 똑같으니까 칠하고 난 후의 상황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려진 그림대로 밑바닥에다 먼저 칠했다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죠. 편하게. 그러면 요 옆면이 3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원순열 개념 중에 미리 다 칠해놓고 중복되는 걸로 나눠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쪽에서는. 그럼 A를 바닥에다 칠했으니까 남아있는 색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그걸 옆에다가 원으로 배열하는 거지. 그럼 몇 팩이야? 다시. 하나 칠했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이해돼? 그럼 다 칠하면 몇 팩이야 그냥? 3팩이죠? 다 다르다고 칠하고 돌리면 3팩이잖아? 그럼 돌리면 중복되는 경우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나오니까 3으로 이렇게 나눠서 결론은 몇 팩이야? 2팩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좀 하는 겁니다. 정육면체에 이제 몇 면체라고? 정육면체에다가 이제 A, B, C, D, E, F 6개의 색을 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시나 A라는 애를 먼저 여기다 칠한다고 쳤을 때 이 A라는 애를 어디에다 칠하든 칠하고 난 후의 상황은 다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시나
바닥에다가 먼저 A를 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한 가지. 그 다음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남은 자리가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색깔 일단 다 뭐해? 뿌려버린다고. 맞습니까? 그럼 몇 팩 나와요? 그럼 항상 뭘로 나눠줘야 돼? 겹치는 거. 돌렸을 때 중복되는 걸로 나눠야지. 이거 돌리면 중복되는 거 몇 번 나와? 4번 나오잖아. 맞습니까? 옆면이 4개 있으니까 돌리면 4번 중복된다고. 그럼 이거 얼마로 나눠줘? 4로 나눠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원순열 개념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정팔각형이에요. 몇 각형이라고? 정팔각형.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림은 좀 그렇지만 정팔각형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색깔 칠하는데 색이 몇 가지 있어? 8가지 있다고. 맞지? A, B, C, D, E, F, G, H 이렇게 8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중에 A라는 색을 먼저 여기다 칠한다고 생각했을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지? 어디든지 간에 칠하고 나면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애들과 마찬가지로 가능해? 그러니까 A라는 애 먼저 칠하는 거면 몇 가지? 한 가지 잡고 뭐 여기 앞에 보이는 면 있죠? 요렇게 요 앞에 보이는 면 여기에다 먼저 A라는 색을 칠했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까지 했던 패턴이랑 다 똑같아. 남은 면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그럼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색깔 7개 뿌려버리면 몇 팩이야? 7팩이라고. 얘를 얼마로 나누면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요 빨간색 면에 붙어있는 면이 몇 개 있어? 니들 머릿속에서 요 빨간색 면을 평평하게 놔. 요 빨간색 면 이렇게 기울여서 평평하게 놓으라고. 그럼 그 면에 붙어있는 면이 몇 개 있어? 요거 하나, 이쪽에 하나, 저 뒤쪽에 이렇게 하나 해서 빨간색 면에 붙어있는 게 3개가 있지? 동의해요? 그러면 돌리면 중복되는 경우 몇 번 나와? 3번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정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정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평평하게 놓으란 말이지. 정삼각형을. 그럼 변마다 이렇게 삼각형이 3개가 붙어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120도 간격으로 보시면 되겠지. 그럼 돌리면 그 3개가 계속 중복된단 말입니다. 얘는 나누기 얼마? 3분에서 처리하면 돼. 하나 해놓고 돌려서 중복되는 경우 찾으란 말이야. 아, 우리 집에 애기가 가지고 노는 이런 자석 같은 게 있는데, 그죠? 그걸 갖고 와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요걸 이렇게 평평하게 놓으면 옆면에 파란색 3개가 이렇게 날개처럼, 그죠? 3개가 나온다고. 돌리면 3개가 중복된단 말이야.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다각형은요, 한 요 정도는 그냥 풀이 방법을 그냥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148번 갑니다. 148번 가보세요. 148번 문제 좀 읽어봐. 148번. 어제도 나 혼자 낑낑대면서 하다가 끝났거든요. 자, 일단 확통 공지입니다. 생각난 김에 해야지. 확통 2번 주 테스트 있죠? 확통 2번 주 테스트는 2항 정리해서만 내요. 2항 정리해서만 알고 계시고 148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앞에 풀었던 것 중에 뭐랑 비슷하냐면 앞에 니들 풀었던 것 중에 검은색 돌하고 흰 돌 있어가지고 색깔 변화가 몇 번 일어나야 되냐 뭐 이런 거 했었죠. 그거랑 뉘앙스가 좀 비슷합니다. 그 문제가 아마 중국조합으로 좀 풀었을 거야. 그거랑 똑같습니다. 말만 바뀌었지. 하나, 둘, 3개 드시고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4개 걷다고 치시면 여기가 A가 있죠?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B로 가요. 문제 읽었겠지만 A에서 B까지 가는데 좌회전을 몇 번만 해야 된대? 2번. 니네 실행 안 된다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일단 우측으로는 무조건 몇 번 가셔야 돼요? 5번 가야죠. 그 다음 위로는 무조건 몇 번 올라가셔야 돼? 위로는 무조건 몇 번 올라가야 돼? 요게 저 맨 뒤에 문제라고 약간 흡사해. 잘 보셔야 돼요. 위로 무조건 4번 가셔야 됩니다. 맞지? 근데 이 중에서 좌회전을 몇 번만 하셔야 된다고? 2번.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간 후에 좌회전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좌회전이야.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야 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봐봐. 뭐 이렇게 3번 간 후에, 그죠? 직접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있나 해보시면서 규칙 찾는 거야. 좌회전 몇 번 했어? 한 번 했지. 좌회전 몇 번 했어? 2번 했죠.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로 또 가버리면 어떻게 돼? 좌회전 한 번 또 해야 되잖아. 그럼 좌회전을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야? 여기까지 왔으면 남아있는 화살표 하나 위로도 간 후에 어디로 가셔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맞지?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든 하나의 루트가 좌회전을 몇 번 하는 경우야? 2번 하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니들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면 검은색 돌하고 흰색 돌하고 색깔 변화가 4번 일어나는 문제 풀 때 맞습니까? 처음에 어떤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했어? 기억나? 처음에 무슨 돌부터 출발할 때? 검은 돌부터 출발할 때랑 처음에 무슨 돌? 흰색 돌로 출발할 때는 나눠서 했다고. 그런 거는 미리 봐놓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봐놓고 복습해 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A에서 출발할 때 우측으로 먼저 가는 경우가 있고 위로 먼저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걸 2가지로 나눠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집중.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출발할 때 우측으로 먼저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2번째는 뭐예요? 위로 먼저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좀 전에 루트 잡아줄 때 봤지만 우측으로 간 후에 위로 올라가야 좌회전이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측으로 간 후에 위로 올라가야 좌회전을 한 거라고 맞지? 그러면 처음에 요놈으로 우측으로 가는 걸로 출발하기로 지금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우측으로 뭐 지금처럼 3번 간 후에 좌회전을 하든 한 번 간 후에 좌회전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요거 다음에 누가 나와? 요 기호가 꼭 나오셔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 좌회전을 몇 번 한 거야. 한 번 한 거라고 이제. 맞지? 그럼 좌회전을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우측으로 또 가셔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 기호가 또 들어가셔야 2번째 좌회전을 하게 된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집중. 지금처럼 끝날 때, B까지 도착할 때, 끝날 때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지금 쓴 것처럼. 이거 그러니까 니들이 뭐 이렇게 해보시면서 어떤 경우가 있나 따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끝나는 경우도 있냐면 봐봐. 여기까지 이렇게 와.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처음으로 좌회전을 해. 그 다음에 또 가. 그럼 여기서 몇 번째 좌회전이 됐어? 2번째 좌회전. 그럼 B로 도착할 때 계속 올라가면서 끝날 수도 있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놈 뒤에 이 N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 잡아놓고 이제 니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우측으로 가는 기호가 들어가는 자리는 그럼 서로 다른 몇 자리가 생겨? 3자리가 생긴다고. 그럼 바둑돌 한 거랑 똑같아. 여기에 들어가는 이 우측으로 가는 개수가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으니까 여기에 X개 들어가고
여기에 몇 개 들어가? Y개 들어가고 여기에 몇 개 들어가? Z개가 들어가면 요렇게럼 3개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5 나와야 되는 케이스다 이겁니다. 그죠? 방정식화 시키면. 시장 없지? 근데 여기 X에는 무조건 이 기호가 한 번은 꼭 들어가야 돼. 맞습니까? 이 기호가 들어가야 얘가 나왔을 때 좌회전이 되는 거니까. 맞지? 또 여기에도 이 기호가 꼭 한 번 들어가셔야 돼. 맞습니까? 들어가고 얘가 나와야 또 좌회전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 기호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3개 있는데 X하고 Y는 반드시 1씩 들어가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걸로 따지면 뭐 X 프라임 플러스 1 뭐 이렇게 설정을 해서 푸는 건데 그냥 지금 뭐 설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얼마씩 넣고 출발해야 돼? 1씩. 얘는 0이 들어가도 상관 없는 애니까.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고 출발하면 주머니는 서로 다른 3개 있는데 남아있는 화살표는 우측으로 가는 건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누구예요? 3의 2기 3으로 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이 들어갈 자리 몇 개 있어? 2개 있어. 맞지? 근데 여기에도 요 놈이 꼭 한 번씩은 들어가셔야 되죠? 그럼 하나씩 사용했다고 치면 자리는 2개 있는데 남아있는 거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여기는 뭘로 가면 돼? 2H 얼마? 2로 가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흰색 돌 가져오세요. 그죠? 흰색 돌, 검은색 돌. 그거 색깔 변화하는 거랑 뉘앙스가 비슷하다고. 자, 그러면 처음에 위쪽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좌회전이 아니야. 처음에 위로 가는 건 좌회전이 아닙니다. 꼭 우측으로 간 후에 요 놈이 나와야 좌회전이라고. 맞죠? 그럼 출발할 때 위로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좌회전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애가 한 번 사용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죠? 그 위에 했으니까 요게 나와야 좌회전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게 또 나와야죠? 그래 좌회전 몇 번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요 놈은 위에랑 마찬가지로 역시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자리는 하나 잡아줘야 되겠지. 그럼 흰색은 똑같겠네요. 흰색은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 나옵니까? 3자리 나오는데 요 마지막 놈은 여기 위에와 마찬가지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애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애들은 여기하고 여기죠. 그러니까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인데 마찬가지로 위에랑 똑같이 여기는 하나씩 박아놓고 출발해야 되니까 3의 2치 얼마? 곱하기 얘는 이제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가 생겨? 3자리가 생기죠. 근데 요 놈으로 출발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거 꼭 하나 들어가야 돼. 좌회전 첫 번째, 좌회전 두 번째니까 자리가 3자리인데 거기에 꼭 하나씩은 박아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해됐지? 그럼 남는 게 몇 개밖에 안 남아?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자리는 3자리 있지만 들어갈 애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해주시고 그래서 2개를 뭐 해주시면 된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쪽 상황 끝, 이쪽 상황 끝. 2개를 더해주시면 종의 수가 나올 거예요. 처리하시고 그리고 흰색 돌, 뭐 검은색 돌 색깔 변화 나오는 거랑 흡사합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 155번 갑니다. 155번 155번은 미리 얘기하지만 뒤에 답이 틀렸어요. 이거 이대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뒤에 답 틀렸다. 155번 뒤에 풀을 좀 참고해서 이거 답 내신 분들은 이거 보기에 답이 안 나와. 이거 틀린 겁니다. 155번 155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 뒤에를 풀이를 좀 참고하셔서 어떻게든 풀었던 분들은 지금 내 설명이 이해가 더 편할 거고 어찌됐든 간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문제 읽어보시면 가 조건 보시면 뭐예요? 한 번마다 한 칸씩이고 아래로는 이동 못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이 포인트죠. A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할 때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면 안 되고 맞습니까? 이동한 도로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12. 그러면 니들이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A에서 B까지 가는 루트가 어떤 루트가 있는지 직접 해보셔야 돼.
직접 해보시면서 아 요게 요런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고 직접 해보시면서 감을 잡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연필로 막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막 있어야 된다고. 한번 볼게요. 학통시험은 중간고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쉬워진다 보시면 돼요. 여기 A에서 여기 B까지 가. 그럼 일단은 최단거리로 가려면 몇 번 이동해야 되나 한번 세봐. 우측으로 몇 번 가야 돼? 5번. 선생님이 풀어준 거 6번? 복습하시면서 연습해서요 점수 따는 겁니다. 확통은 얘들이 뭐 확통을 연구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위로는 몇 번 가야 돼요? 그럼 최단거리로 가면 10번이면 끝나갔지. 근데 몇 번 가달래? 그럼 뭐야? 아래로는 못 가니까 방법이 2번 이동 횟수를 늘리려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면 2번 늘어나잖아. 맞죠? 근데 아래로는 못 간대.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어? 왼쪽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맞지? 근데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는 못와. 왜냐면 이동한 길은 다시 이동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여기 어딘가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존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우측으로 가든 뭐 더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든 어쨌든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한 번 추가된단 말이야. 그럼 왼쪽으로 한 번, 어딘가에서 우측으로 한 번. 그러니까 이동 횟수가 좌우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2번이 추가돼서 12번이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니들은 반드시 어떤 기호가 짝꿍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호가 좀 짝꿍이 되셔야 돼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기호가 좀 짝꿍이 돼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개를 쓸 텐데 어떤 경우가 생겨? 왼쪽으로 뭐 하는 경우가 생겨? 백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맞습니까? 다시 왼쪽으로 뭐 하는 경우가 생겨? 백하는 경우가 생긴다. 왼쪽으로 백하는 한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왼쪽으로 백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한 번 더 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우측으로 가는 건 몇 번 나와요? 7번 나오게 된다고. 12번 움직이려면 맞죠? 위로 가는 건 몇 번? 4번에 왼쪽으로 가는 건 몇 번 나오셔야 돼요? 한 번 나오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현상이? 위로 집중. 잘 들어. 어딘가에서 이제 다시 합니다. 또 우측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 위로 뭐 한 번 가든 2번 가든 위로 갈 수 있는 경우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위로 간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백해야 돼? 왼쪽으로 뭐 하는 경우가 생기셔야 돼? 백하는 경우가 한 번 나오셔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돼.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얘네 가지고 12번 움직이려면 여기 어딘가에서는 위로 올라간 후에 백하는 경우가 생기시고 아시겠어요? 2번 백할 수는 없고 왔던 길 다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백한 후에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 나오셔야 된다고 맞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해?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세트로 나오셔야 된다고 맞아? 동의하니?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겠지. 즉 어떤 기호를 세트로 묶어주셔야 되냐면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반드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번을 그죠? 거쳐서 가려면 그럼 얘네를 묶어서 세트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 해보는 거야 직접. 아시겠어요? 12번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경우가 있나 해보다 보면 아 올라갔다 왼쪽으로 갔다 올라가는 경우가 연속적으로 같이 나와야만 12번 만에 저기까지 가는 일이 생기는구나. 그걸 직접
노가다 뛰시면서 규칙이 나올 때까지 해보셔야 된다. 지금처럼 뚝딱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지금 요거 기호 2개랑 요거 1개를 일종의 보따리로 싸는 케이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건 반드시 배열하는 중간에 요 보따리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맞지? 이해되죠? 근데 이 보따리가 배열하는 과정에 맨 처음부터 나오면 안 돼. 왜 그래? 이 보따리가 맨 처음 나오면 어떻게 돼? 올라갔다 왼쪽으로 간다며. 그럼 그림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뒤에 풀이 보니까 요게 맨 처음 나오는 경우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다 집어넣어서 셌더라고. 어디 풀이를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시중교재도 학점 잘못된 것들이 좀 있어요. 니네 이게 맨 처음 나와봐. 그럼 갔다가 밖으로 삐져나가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 보따리가 맨 마지막에 나와도 안 돼. 그치? 네. 왜? 올라갔다가 뺏겼다가 올라가면서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B에 도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까지도 다 셌어. 그래서 거기 뭐 답이 몇 번 나와? 1번? 틀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측으로 어쨌든 7번 가셔야 돼. 맞습니까? 네. 다시 우측으로 몇 번 가셔야 된다고? 7번 가셔야 되는데 거기 어딘가에 이렇게 자리가 몇 자리 나오죠? 잘 봐봐. 우측으로 몇 번 갈 거야? 1번 가는 그 사이사이 어딘가에 요 애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요 위로 올라가는 남은 2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7번 나올 건데 요거 2개 포함해서 이 보따리랑 배열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요 보따리가 얘네들 어디 사이사이인가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네 보따리부터 어디 들어갈지 정해놓고 다시 또 남은 자리에다가 요거 2개 위로 올라가는 거 남은 거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이거. 거의 프리처럼 심플하게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몇 번 나와야 돼? 7번 나와야 된다고. 맞지? 여기까지 됐어? 지금 처음 출발할 때는요 우측으로 가는 거 아니면 위로 가는 거 밖에 없죠. 여기까지는 됐지. 근데 처음 위로 출발할 때 즉 처음 요 V자 자리에 이 보따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삐져나가니까 안 돼. 맞습니까? 그럼 여기 맨 마지막 들어가는 건 돼요? 안 되지. 왜? 아까 얘기했지만 B에 도착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 보따리를 여기 어딘가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때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은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보따리가 들어갈 자리는 몇 자리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 어디 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정해. 항상 그 다음 경우의 수를 딸 때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거잖아. 여기에 선생님 보따리 넣을게요. 여기에 보따리 넣을게. 그럼 여기에 요 보따리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장 없지? 그럼 이제 우측으로 가는 애에다가 요 기호까지 집어넣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니들은 뭐 처리해야 돼? 뭐 2개 남았어. 위로 올라가는 요거 2개 남아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요거 2개를 또 얘네들 사이사이에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그럼 얘네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자리? 9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9자리에 이 서로 다른 9자리에 요 기호 똑같은 거 2개를 집어넣어야지. 이게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잘 생각해. 자리가 서로 다른 몇 개 있어? 9개 있지? 거기에다 똑같은 애들을 집어넣으셔야 돼. 근데 요 한 V자 요 2개가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출발하겠다는 얘기니까 처음 출발할 때 위로 간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느르륵 하면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리는 서로 다른 9자리 있고 그 자리에다 집어넣어야 될 일종의 보응역할하는 애는 2개 남아있는데 걔네가
그 자리에 두 개가 다 들어가도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걔네 뭐야? 중복 조합. 보따리가 서로 다른 몇 개 있다는 얘기야. 9개 있는데 거기에다 공을 몇 개? 두 개를 집어넣는 방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는 경우의 수는 9H 얼마? 2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하나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야 이 보따리가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를 배제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많이 어려워요.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6 곱하기 얘가 얼마예요? 12면 얼마야? 9, 45니까 얼마 나와? 270. 그 다음에 이거 270으로 수정하셔야 돼. 거기에 답이 없어요.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좀 올림포스 고난도스러운 거죠. 약간 지저분하고 그죠? 100% 이해가 안 됐어도 이거 필기를 잘해서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뭐 나중에 개별 질문을 조금 더 해보세요. 자, 그 다음 157번입니다. 157번. 157하고 159인데 159부터 먼저 할게. 159부터 159번부터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159번부터 요거는 지워내겠죠. 학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처음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경우의 수를 잘 해놓으셔야 기말고사 때 확률은 약간 그냥 거저먹기로 간다고. 1학기 때는 여기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9번 좀 가볼게요. 보세요. 그리고 책 좀 많이 읽어. 아시겠어요? 이 확통은 이 문장 이해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어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159번 읽으시면 점프하는 규칙이 어떻게 돼요? 점프할 때 그 선분의 길이가 1 아니면 얼마? 루트 2. 둘 중에 하나로 점프를 해야 된다잖아. 맞지?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0이고요. B는 얼마 있어? 2,0이. 몇 번 점프한대? 4번 점프 맞습니까? 그럼 이런 말 나오면 니들이 거기다 그죠? 질문이어도 좋으니까 백지 상태에서 질문입니다 하는 거랑 이렇게 최소한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뭐 끄적끄적 된 흔적이라도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다 백지야 그냥. 어디 중요한 거 믿을 친구도 없어. 다 백지네 질문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 학종은 그냥 노력하는 만큼 나옵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면 거의 봐야 될 유형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 보시면 그냥 무조건 확률과 통계는 1등은 나와요. 왜냐면 생소하게 안 본 문제를 시험에 보면 못 풀어. 아시겠어요? 학통은. 그러니까 연습할 때 많이 봐놔야 돼. 그냥 본 문제야 보통 푼다고. 학통 같은 경우는. 머리가 비상하게 좋지 않은 이상은. 자,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 만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선분의 길이가 1 아니면 얼마야? 루트 2라니까? 그럼 제일 단순하게 니들이 어떤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이거 머리 좀 쳐봐.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우측으로 몇 번 가면 끝나. 그럼 요 선분의 길이 얼마예요? 1자리일까 아니냐고. 1, 1, 1, 1, 4번 가면 끝이잖아. 그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칸 이렇게 가는 몇 가지? 그냥 한 가지지 뭐. 이런 한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럼 거기서 선분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루트 2는 뭐죠? 한 변이 1자리인 정사각형에서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는 종이가 좀 없어서 그렇긴 한데 A에서요 이 B 쪽으로 우측으로 어쨌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루트 이만큼 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우측으로 루트 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1이고 얘가 1로 잡아서 이렇게 정사각형 생각하시면 이게 루트 2라는 대각선의 길이가 될 테니까.
그럼 B로 가려면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 두 번 올라가. 두 번 올라가면 Y축까지 갔겠지. 그럼 다시 몇 번 내려오면 돼. 두 번 내려오면 될 거 아니냐고. 이 길이도 루트이고 내려오는 길이도 루트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루트 2라는 의미가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구나. 그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선생님 우측으로 두 번 간 다음에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B로 갈래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맞지?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우측으로 가는 선분 1자리는 4번 쓰면 끝나요. 한 가지입니다. 맞지? 학교는 문제 고민하는데 시간 소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막상 이해가 돼서 아 이렇구나라고 판단되시면 식에서는 시간 안 걸려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 2번 쓰고 한 번 올라가면 한 번은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고. 맞지? 그럼 요거 4개의 기호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법이 정해지는 거 아니야?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갈 수도 있고, 그죠? 한 번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가는 방법이 정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포순 문제입니다. 이게 라이브 가포순. 4개 배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몇 팩을? 몇 팩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지. 문제가 지저분할수록 거기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노가다 뛴다 생각하시고 이런저런 경우들에 대해서 따져보시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 남았어요? 근데 위로 몇 번 올라가고 아래로 몇 번? 2번 내려오는 요 경우가 남았겠지 이제. 됐습니까? 얘는 몇 팩이야? 4팩을 몇 팩으로? 2팩하고 몇 팩?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까? 근데 그 이번에 그 A에서 출발하면 이거 마지막에 툭 떨어지는 거랑 A로 떨어져. A에서 출발하면 어떤 경우 얘기하는 거야? 그 마이너스 2,0에서 처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처음부터 툭 떨어지는 거 뭐 여기 라인 얘기하는 거야? 응? 네. 내려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 되잖아. 아, 저 위에 좀 이따 그냥 물어볼게요. 제가 하려는 질문 잘 준비 못했어요. 일단은 괜찮죠? 이따가 개별적으로 물어봐요. 한 가지, 12가지, 6가지 나오니까 다 더하면 몇 가지야? 19가지 나오겠지, 맞죠? 이 안내용이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가냐면 157번 갑니다. 157번. 다른 분들은 괜찮죠? 혹시나 뭐 주원이처럼 뭔가 질문이 있으면 이따가 개별적으로 좀 해보세요. 157번. 문제 한번 읽어봐. 읽었어요? 일단은 읽었어? 거기서 일단 그 스몰 a 구하는 것까지 한 후에 내가 조금 그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서 2하고 3하고 누구? 5라는 숫자 3개 있는데 여기서 중복 허락해서 몇 번 뽑아? 중복 허락해서 몇 번 뽑아요? 4번 뽑아서 그 숫자 4개를 다 곱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숫자 하나를 만들겠대.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A라는 집합을 만들겠대. 맞지? 네.
첫 번째 신뢰가 안 된다면 얘네들이 숫자가 다 다르죠. 네. 다 소수지 소수. 그럼 얘네 중에는 중복을 허락해서 4번 꺼내서 곱했을 때 중복되는 숫자 있어요? 없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숫자가 없다라고 판단은 되셔야 됩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얘네 가지고 중복해서 4번 뽑아가지고 만드는 숫자들은 그 숫자대로 계속 거기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스몰 a 구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게 돼요? 4번 뽑을 건데 중복 허락했죠? 그리고 다 곱할 거면은 뽑는 순서 상관없어집니다. 맞지? 그러니까 항상 방정식화 하라고 그랬잖아. 2를 x번 뽑고 3을 y번 뽑고 5를 z번 뽑아서 다 더하면 결론적으로 4번 뽑아야 된다 이겁니다. 맞지? 동의해? 그러니까 스몰 a를 만드는 방법은 3h4다 이거야. 이 한 번도 안 뽑아도 되잖아. 그죠? 뭐 3만 다 뽑아도 되고 하니까. 0이 들어가도 되죠? 그럼 무조건 중복 조합이지. 계산하시면 몇 가지 나와요? 6C2니까 15개 나오겠네요. 그럼 총 15개의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스몰 B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스몰 B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 15개의 숫자들 다 뭐 해버린대? 곱해버린대. 아시겠어요? 그럼 그 다 곱할 때 뉘앙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포인트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그 15개의 숫자를 만들 때 요 2라는 숫자가 몇 번 들어간 숫자인지로 내가 포인트를 잡아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15개의 숫자에는 2라는 애가 한 번도 안 들어간 숫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15개의 숫자 중에 2라는 애가 한 번 들어가 있는 애가 있을 거고 또 2번 들어가 있는 애도 있을 거고 몇 번 들어가 있는 애? 3번 들어가 있는 애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애들 어차피 나중에 싹 다 뭐해? 곱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2만 이해되시면 3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를 기준으로 잡아서 숫자를 만들 때 2라는 애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애들은 어차피 곱해도 2가 없어. 맞습니까?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럼 2가 몇 번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잘 들어. 만약에 이 15개의 숫자 중에서 2라는 애가 한 번 들어가서 나온 숫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4개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4개의 숫자를 다 곱하면 거기서 2가 몇 번 곱해진 게 나와? 네. 4번 곱해진 게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다 곱할 거니까. 2가 몇 번 들어가는지 횟수로 나눠서 가자고. 왜 조금 더 쉬운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도 있다고.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혹시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는데 얘가 그거보다 살짝 수준이 더 높단 말이야. 그럼 2가 한 번 들어간 숫자 몇 개 나오나 찾아봅시다. 2가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x라는 주머니 1이라는 애가 고정적으로 박힌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넘겨서 빼면 y랑 z 더해서 얼마 만들어야 돼? 3. 그럼 그때 중복조합은 2h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지.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 4개 나온다고. 몇 개 나온다고? 4개. 그럼 이 15개의 숫자들 어차피 나중에 다 곱할 텐데 거기에 2가 한 번 들어간 숫자가 4개 있다고. 그럼 거기서 2의 몇 제곱이 나와? 4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가 4번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요. 이제 두 번째. 2가 몇 번 들어간 경우? 2번. 2가 2번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 x라는 보따리에 2가 박힌다는 얘기니까. 넘겨서 빼시면 2개 더한 게 2지. 그러니까 뭐가 돼? 2h 얼마? 2가 돼서 개수는 몇 개 나와? 생각 잘 하셔야 돼. 그 3개의 숫자에는 2가 2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이라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면 2의 몇 제곱이 돼? 갑자기 대답을 못해. 숫자, 그 숫자 3개에는 2가 2번씩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럼 2의 제곱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다 15개 곱한다며.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몇 제곱이 나와? 6제곱이 나올 거 아니냐고. 많이 어렵나? 2의 제곱에 3제곱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2가 몇 번 들어가는 경우 해? 3번. 그럼 여기에 3이라는 애가 바뀌니까 넘겨서 빼시면 1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2H 얼마? 1이니까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죠? 네. 간단히 얘기하자면 2의 세제곱에다 3 곱한 거랑 2의 세제곱에다 5 곱한 거랑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2의 세제곱이 들어간 경우가 2개 있다는 얘기는 곱하면 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2의 지수는 몇 차야? 6차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2가 몇 번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3번. 2만 4번 뽑으면 되니까 할 것도 없지만 그냥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이 나오는 거야. 4제곱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때는 2의 차수가 당연히. 그러면 얘는 2가 한 번 들어간 애들만 일단 곱해놓은 거고 얘는 2가 2번 들어가는 애들만 곱해놓은 거니까 어쨌든 나중에 15개를 다 곱한다는 얘기 이 애들끼리 다시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끼리 다 곱하면 최종적으로 2의 지수는 얼마가 나와? 20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3이라고 별달러? 5라고 별다르냐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지수가 20으로 똑같은 경우는 밑끼리 곱한 후에 20제곱이죠. 밑끼리 곱하면 얼마 나와? 30. 30에 20제곱 됩니다. 스몰 b는 얼마 들어가야 돼? 20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이니까 얼마가 답이야? 3번에 35가 답이다.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라이브 선아 이거 정리 다 한 후에 이제 저기 작업 들어가시면 된다. 질문 더 받아서 풀 텐데 거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조금 더 뭐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202번부터 잠깐 봅시다. 202번부터 내가 잠깐 한번 풀어드리고 나서 추가 질문을 더 받을게. 지금 추가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볼까? 203. 일단은 거기 앞쪽에 기출문제 있잖아, 그치? 기출문제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해보세요. 158. 158, 156. 156, 146. 146, 150, 153. 152. 내가 오늘은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잘 따라왔어도 여기서 갑자기 턱 막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또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기출문제 쪽은 이 정도 하시면 되고 149도 추가합니다. 144 해주세요. 거의 다 풀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 말고 이제 기출 말고 나머지 실전 연습 1회차에서 짜투리 질문들 해봐. 나머지에서는 질문이 좀 적겠죠? 203. 202번 해주시면 지금 할 거야. 203. 그렇죠? 실전 연습 문제 1회차에서 질문하는 얘기는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잖아. 앞쪽 뒤쪽 그냥 다 합쳐서 한꺼번에 하느라고. 어? 300. 341. 341. 318. 318. 352. 344. 344. 348. 348. 3 모자르다. 또 335. 330. 300. 51. 346. 기출 문제는 내가 말을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하는데요. 나머지 문제 풀 때는 템포를 좀 빨리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 202번 좀 이따 하고 일단 기출 문제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좀 잘 들어. 여기서 자기가 질문인 거는 듣고
그게 아니신 분은 뭐 교재 정리할 거 있으면 교재 정리하거나 숙제로 나가는 거를 풀고 계시면 됩니다. 2회차를 아시겠죠? 니들이 그렇게 해서 푸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 제일 빠른 번호가 144번입니까? 144번 좀 보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은 보시는데 그게 1하고 3을 사용해서 지금 나를 중복시키잖아. 맞습니까? 그럼 거기 나열된 걸 보시면 일단 한 자릿수는 뭐 나와요? 한 자릿수는 2개 나와. 맞습니까? 1 아니면 3. 그럼 두 자릿수는 몇 개 나와? 2의 제곱개 나오죠.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도 1 아니면 3이고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도 1 아니면 3이니까 경우가 두 가지씩 있다. 2 곱하기 2에서 2의 제곱개 맞습니다. 아니면 직접 써봐도 4개 나와. 거기 위에 4개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세 자릿수는 몇 개 나와? 2의 몇 제곱개? 네 자릿수는 2의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요 애들을 쭉 더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가 사정식 배열이니까 252번째니까 요거 요렇게 더했을 때 252에 가장 가깝게 나오는 숫자가 어디까지 더하면 그런 일이 생기나 노가다를 좀 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52라는 숫자고 2의 7제곱은 128이라고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은 그죠? 넘어가잖아? 그럼 어차피 처음부터 더하는 개념이니까 한 요 정도까지 더하면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감각을 좀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럼 요거 다 더하면 뭐 등비수열의 합으로 하든 아니면 살짝 노가다를 띄든 여기까지 다 더하시면 254가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야? 7자리 수의 제일 마지막 번째 애가 254번째다 이런 뜻이 된다. 그럼 7번째 자리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야? 이게 3이 몇 개 들어가면 돼요? 7개 들어간 애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54번째 자리에 그 숫자겠지 여기 3333. 그럼 요거 앞에 게 답이야. 맞습니까? 252번째를 물어보니까. 그럼 요거 앞에 건 니들이 찾으면 되잖아. 이거 앞에 건 뭐야? 33333 3일일 거고. 그 바로 앞에 건 33333 13이겠지. 사전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6번이요. 146번은 146번 갑니다. 146번은요. 그냥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으니까요. 색 몇 개 가지고 칠할 수 있어? 5개 가지고 칠할 수 있는데 인접한 면은 똑같은 색을 못 칠하지만 떨어져 있는 면은 똑같은 색 칠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풀 때 니들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을 총 몇 가지로 할지를 정하란 말이야. 여기다가 칠할 때 맥시멈 제일 많이 색깔 쓰면 5개 써야지. 다 다른 거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똑같은 색깔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색깔을 줄여서 4개 쓸 수도 있다고. 몇 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색깔 2개 쓸 수 있어? 2개는 못 쓴단 말이야. 왜? 가운데 애가 모든 면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A라는 색깔을 칠하면 나머지 다 B 칠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거 여기다 색칠하는 색깔을 몇 가지로 할지부터 일단 경우를 나눠서 가셔야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제일 적게 쓸 때는 몇 가지 색을 쓸 수 있어요? 3가지 색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몇 가지 색 쓸 수 있어? 몇 가지? 빨리빨리 대답해. 빨리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몇 가지? 5가지 색을 써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5가지가 제일 쉬우니까 질문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딴 작업을 하고 있거나 멍 때리고 있지 마. 예고 없이 그냥 불을 던져버릴 테니까. 내가 어제 합통 하나 머리 끝까지 뚜껑이 열렸다가 오늘은 면역력이 생겨서 좀 다쳤어요. 어제도 여기랑 지금 별반 차이 없었는데 그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숙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제 그죠? 뚜껑 이빨이 열렸다가 아시겠어요? 다시 다쳤다. 오늘 면역력이 생겨서 그죠?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하루 한 번 쉬었다가 다다음 주 만날 때 그죠? 실전 2회차하고 3회차는 이제 여기 기출문제랑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도 좀 있다고 꽤 출처가 거기에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좀 그 문제집에서도 실려 있어. 그 출처가 중앙고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더 하셔야 될 거고요. 니네는 월요일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아시겠어요? 갑니다. 집중!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아니, 다섯 가지가 제일 중요해. 다섯 가지부터 할게. 그럼 색을 A, B, C, D, E 다섯 가지 다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니들 여기다 색칠할 때 뭔 생각부터 해? 가운데에다 누구 칠할지부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A, B, C, D, E 중에 가운데에다 칠할 색깔 결정하는 방법이 일단 몇 가지야? 다섯 가지 들어갈 거 아니냐고. OC1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냥 편의상 다섯 가지 그냥 쉬운 건 쉽게 해. 다섯 가지. 여기에 뭐 항상 그 다음 경우를 생각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들어가라 했죠? A라는 애 색칠했다고 치면 남는 게 4개 남았다고. 그 4개를 여기다 배열하는 거 완벽한 원순열이고 동의하지? 그냥 몇 팩 하시면 돼. 선택해서 상황 종료. 맞습니까? 우리의 목표 달성, 상황 종료. 자, 그럼 4가지인 경우 갑니다. 4가지가 제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3가지부터 할게요. 자, A, B, C 3개 쓸 거야. 그럼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 A, B, C 3개 쓸 거라고 5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초이스하는 경우가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OC 얼마가? 3이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맞죠? 다음부터는 뭐 모르는 게 많아도 좋으니까 성의껏 좀 풀어와. 오늘처럼 뭐 아예 빈칸 막 여러 개 막 두루룩 나와있고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A, B, C 3개 정했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시고요. 이 A, B, C 3개를 여기다 칠하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 가운데에다 누구 칠할지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몇 가지 들어가요? A 들어갔다고 쳐. 그럼 남은 거 누구 남았어? B, C 남았지. 그럼 B, C 가지고 여기 테두리에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동의해? 어디에다가 B를 칠하든 B, C, B, C거든. 그죠?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선생님 C, B, C, B는요 어차피 돌리면 똑같아요. 원순열이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색칠하는 거 남았어요? 4가지 색칠하는 거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색칠하는 거? 4가지 색칠하는 거 남았죠. 그럼 4가지 색이니까 일단 OC 얼마 들어가셔야 돼? 4. 그럼 구체적으로 A, B, C, D 칠했다라고 칩시다. 라이브는 잘 듣고 있든가 직접 뭐 이렇게 풀고 있든가. 아이도 진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거 화상 그걸로 바꿔야 돼. 자, 54 곱하기 갑니다. 혹시 알아? 또 누워서 듣고 있을지? 네? 오채연 누워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면 먹으면서 엎드려가지고 아무처럼 순대국밥 먹으면서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54 곱하기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렇게 4개 선택했으면 이 중에 어디? 누구를 가운데다 칠할지 선택해야죠. 얼마야? 그럼 이렇게 H를 했다고 쳐. 그럼 남아있는 색 이렇게 몇 개 남았어? BCD 남았잖아. 그러면 여기 영역은 4개 남아있는데 칠할 색은 3개라고. 그럼 이 색 중에 누군가 하나는 2번 칠해야 돼. 맞아? 아니 맞잖아. 어딘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2개를 칠하고 나머지에다 다른 색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개 남아있는 애 중에서 어떤 한 색을 골라서 걔를 2번 칠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B라는 애가 2번 칠하기로 정해졌다고 쳐. 그럼 B라는 애를 2번 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마주보면서 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럼 원순열에서 마주보는 방법 무조건 한 가지란 말이야. 맞습니까? 원순열에서 무조건 마주보는 방법 한 가지라 그랬지? 그럼 남아있는 누구? C, D를 여기다 칠해야 되는데 C, D나 뭐 D, C나 어차피 똑같죠. 돌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제 끝. 나머지 칠하는 거 한 가지 다 도와주시면
중간고사 피똥 싸면서 경우의 수 해놓으신 분이 나중에 기말의 확률 그 다음 통계까지도 계속 룰루랄라 갑니다. 여기 어렵다고 대충 그죠? 회피하셔서 적당히 공부하신 분은 계속 톡톡 막혀요. 몇 번이었어? 146이었지? 몇 번? 149번 갑니다. 149번. 요거 같은 게 이제 진정한 살짝의 이제 노가다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한 칸씩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주사위 몇 번 던진대? 6번 던져서 149번입니다. 다시 어디로 와야 돼? 원점으로 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6번 던져서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 상쇄되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위아래든 좌우든 상쇄돼서 원위치가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에서 쓰는 거야? A. 거기서 A가 뭐야? 우측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제일 많이 나오려면 3번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얘랑 상쇄되는 누가? 그럼 갑호순이야, 갑호순. 이거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정해질 거 아니야. 몇 팩을? 3팩 몇 팩? 어떤 경우가 있을까? 나누는 거는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그냥 따져서 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초등학생한테 시켜도 고민하시고 삼촌 잠깐만 이거 이런 경우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걔네는 순열 좀 몰라. 그럼 또 뭐 있어? A 2번, B 2번 들어가시고 맞죠? A랑 B를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부터 했으면 걔네들을 줄여나가면서 하라고. 뜬금없이 또 C가 3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줄여나가는 거야. 그럼 A 2번, B 2번 나오면 누구 나오면 돼? C 한 번, D 한 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배열하는 경우는 니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경우만 같이 찾을게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 있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A 한 번, B 한 번 들어가시면 나머지 애들 누구로 채워줘야 돼? C 2번 누구? D 2번으로 채워주시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A하고 B를 제일 많이 썼을 때, 그 다음 2개씩 썼을 때, 그 다음 하나씩 썼을 때, 그러면 니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하다 보면 A하고 B를 한 번도 안 쓰는 경우에 C 몇 번, 3번에 D 몇 번. 요 네 가지 구해서 합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0번 가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150번 같은 경우는 작년 임해군 기출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억이 확실하게 나는 거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얘기 안 한 것들 중에서도 작년 뭐 재작년에 기출이 됐던 게 상당수 있어. 150번 작년에 임해군에서 기출됐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건 대부분의 풀이를 좀 비슷하게 설명해요. 뭐 딱히 뭐 그 펭귄, 펭수 3마리 있죠? 걔네 크기 정해져 있잖아. 크기 정해져 있으니까 걔네를 제일 작은 거 A1, 두 번째 거 A2, 세 번째 거 A3 뭐 이렇게 놓으시라는 얘기야.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옆에 곰탱이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B1, B2, B3, B4 이렇게 나눠 놓으시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을 커다란 하나의 진열장에 다시 섞어가지고 놓을 거야. 그치? 근데 어떤 단서 조항은 달라졌어. 섞어서 달리더라도 얘네 3개, 얘네 4개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대로만 배열하라고 나와 있잖아. 어떤 애들을 크기를 정해놓는 거를 갑호순과 동일하게 생각하라 그랬죠, 원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7개를 거기 나와 같은 단서 조항 없이 그냥 요거 7개를 일렬로 뿌려버리는 방법은 7팩을 3팩, 4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나와 같은 단서 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고민하시라는 얘기지. 이걸 어떤 경우로 나눠야 될지. 항상 그거야. 그거는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라고. 자, 나조건 가만히 보세요. 펭수에서 몇 번째 놈이? 펭수에서 요 두 번째 A2라는 애가 곰탱이 몇 번째? 두 번째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대. 맞지? 그럼 니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럼 얘가 A2가 여기 B2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더 작다는 얘기인데 그럼 요 A3라는 애는 요 놈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A3마저 얘 B2보다 작을 수 있겠지. 문제에서는 A2가 B2보다 작다라고 했지만 A3마저 B2보다 작을 수가 있어. 맞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A3가 B보다. A3는 그래도 펭수의 자존심을 지켜서 얘 공탱이보다는 큰 게 하나라도 있는 경우가 있겠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중. A3마저 B2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B2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요놈의 왼쪽에는 A1, A2, A3랑 B1까지 4개가 배열이 돼야 돼. 맞아? 이놈의 우측은 이미 끝났어. 왜? A쪽이 다 이놈의 왼쪽에 들어가는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측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어? B3하고 누구? B4밖에 없지. 근데 얘네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B2가 여기 나면 B3, B4로 우측은 배열하는 경우가 정해졌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요쪽만 신경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A 3개랑 B 하나 가지고 좌측에다 배열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크기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B1이라는 애가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배열이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A1, A2, A3는 이미 크기대로 배열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네 자리 중에 B1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 왼쪽 배열이 정해진다고. 맞습니까? 이해됐죠? 그럼 몇 가지 이거? 4가지로 끝이라고. 우측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괜찮니? 이거 듣고 있니? 듣고 있는 놈이 있으면은 그죠? 대답하세요. 그냥 네 하고 그냥 밖에서 어머님이 듣다가 이제 공부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겠죠? 자 갑니다. 그럼 얘는 뭐야 이제? 그래도 펭수의 자존심을 지켜서 A3는 B2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2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들어와야 될 애들은 A1, A2하고 누구? B1 요거 3개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A1, A2는 배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A1, A2는 배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B1이라는 애가 어디 들어갈지에 따라서 왼쪽 배열은 끝납니다. 맞지? 그럼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맞습니까? 지정학적 1가지는? 그럼 요놈의 우측에 배열될 애들은 누구야? B3하고 누구? B4에다가 누가 하나 남아있어? A3가 하나 남아있거든. 그럼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건드릴 필요 없고 역시나 요 애가 들어갈 자리가 퐁퐁퐁 몇 자리 있어요? 3자리. 그 3자리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 배열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또 몇 가지 나와? 3가지. 9가지. 9가지에다가 여기 4가지 더하면 몇 가지? 13가지가 이쪽 배열 끝 4가지, 이쪽 배열 끝 9가지니까 그죠? 목적 달성한 두 애들은 더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13가지. 자, 150번 좀 잘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언젠가 나올 수 있습니다. 152, 153 가볼까요? 152, 153 152도 뭐 니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살짝 노가다입니다. 항상 함수의 개수 따질 때는 그죠? 항상 함수의 개수 따질 때는 152번이죠. 항상 함수의 개수 따질 때는 직접 그려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귀찮더라도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에는 원소가 1, 2, 3, 4, 5 y에는 누가 들어가요? 1, 2, 3, 6, 7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치시고 조건 보시면 F1하고 F4 곱하면 누구래요? F1 곱하기 F4는 결과적으로 홀수가 나오셔야 되고요. 나 조건은 그냥 중복조합 개념이죠? 나 조건은 그냥 무슨 개념이다? 중복조합 개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F1이랑 F4랑 곱해서 홀수 나와야 돼. 그럼 둘 다 누구여야 돼? 홀수. 둘 다 홀수. 다시 누구라고? 둘 다 홀수. 그럼 따지는 거지. F1이 만약에 1이면 F1이 만약에 1이면 1이라는 홀수로 간 거잖아. 네.
그러면은 나 조건에 의해서 어쨌든 x 값이 크면 y 값도 같거나 커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홀수는 1, 3, 7 중에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이면 1 가능하고 1이면 얼마 가능해? 3 가능하고 1이면 얼마?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F1과 F4를 곱하는 식 써놓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인지 3일 수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중복조합 개념에 의해서 이제 F4는 1한테 못 가잖아. 그치? 얘보다 항상 얘보다 같거나 큰 애한테 가야 되니까. 그럼 얘 3 여기 얼마? 3, 얼마? 이렇게. 그럼 얘가 7로 가면 얘도 갈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 7밖에 없죠. 끝이야. 따지시면 돼. 지금 니들이 물어보는 게 다 이런 거야.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그냥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져놓고 이제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라고. 그 F4, F1하고 F4 1로 가니까 얘도 1로 가고요. 얘도 1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나 조건에 의해서 2하고 3이 갈 수 있는 거는 1밖에 없어. 맞아? 그럼 몽창 1로 가는 거 그냥. 얘는 지보다 작은 애가 1로 갔으니까 나는 1 포함해서 5개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 그냥 여기 방법은 몇 가지야? 5가지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그죠? 한 번만 더 해주래. 1하고 3일 때. 그 다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 얘가 1로 가고 얘가 누구로 가면 4가. 그럼 요 1하고 4 사이에 낑겨있는 2하고 3은 1, 2, 3 중에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럼 중복조합이니까 요 1, 2, 3 중에서 얘네들한테 그죠? 화살표를 받을 애들 2개 선택하면 되잖아. 3에 누구야? 쏘리. 3H 얼마? 3H 2 가면 되겠지. 맞습니까? 중복조합이니까. 요 1, 2, 3 중에서 중복해서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 그럼 그 애들한테 얘네가 화살표를 보내면 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냥 그 아래쪽 그게 그냥 중복조합이라서 앞에서 여러 번 풀었지. 곱하기. 그럼 5가 갈 수 있는 거는 4가 간 거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니까 몇 가지 나와. 여기까지 해드리면 나머지 경우의 수들은 직접 한번 해보셔서 145원으로 해주세요. 잠깐만 있어봐. 일단 요거 되겠어요? 요거? 따지는 거? 괜춘? 요 개념 그죠? 3H 2개념 분명히 힘들지만 기껏 152까지 아는데 또 앞으로 빽하라 그래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고 몇 번이야 이제? 153번? 153번도 니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설명하는 거는 좀 일일이 다 노가다로 하지 않는 이상 설명은 그냥 대부분 선생님이 비슷하게 할 것 같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53번 보세요. 자, 문제부터 다시 읽어봐. 남 넷, 여 넷. 4명 있는데 원탁에 앉아서 회의한다고 그 대충 하지 또 뭘 앉는 것까지 이렇게 따져. 그냥 하면 되지. 남학생, 여학생 어떻게 앉는데? 교대로 앉고 그죠? 지훈이하고 누구 이웃? 지훈이하고 누구 이웃 해야 되는데? 승희. 그럼 보따리로 싸야죠. 당연히. 또 누구? 정식이하고 또 누구? 시윤이? 누구야? 시윤? 뭐 이렇게 해야 되냐 회의를. 이게 됐어요? 2명씩 보따리로 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어? 남녀 어쨌든 이거 뭐 커플인가 보지. 이렇게 보따리로 싸주고 그럼 남자 2명 여자 2명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회전할 때 일치하는 거는 같은 것으로 보는 그죠? 원순열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니들은 어쩔 수가 없이 무슨 생각 하셔야 돼요? 이 두 보따리 사이에 그죠?
자리가 몇 자리가 있느냐로 나눠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회전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냐 없냐 따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경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기가 어렵지. 얘하고 그냥 아예 붙어있어. 보따리 두 개가 붙어있는 경우부터 생각하셔야 돼. 그럼 나머지 애들이 앉아야 될 의자가 이렇게 뭐 아래쪽이든 요 위쪽이든 이렇게 네 자리가 생긴다 이거니까 맞지? 두 개가 붙어있을 때부터 생각하셔야 돼. 두 개가 뭐 있을 때부터 생각하셔야 된다고? 붙어있을 때부터. 이런 자리가 몇 개 나와? 이런 식으로 8명이 배열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보따리 두 개가 붙어있는 경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처럼 쓰면 지훈, 승희, 정식, 시훈, 남녀 교대로 나왔죠?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네 자리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야 돼? 남녀 나왔으니까 남여 이렇게 가셔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남자 애들이 들어갈 자리가 정해집니다. 맞죠? 여자 애들이 들어갈 자리도 어떻게 되고 정해지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생각하면 어쨌든 보따리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남녀로 이렇게 보따리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우가 있으니까 다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모의고사 기출 시간 많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남자 2명, 여자 2명을 배열해야 되는데 뭐 A, B, B, A 다른 경우지 이제. 여자애들도 C, D, D, C 다른 경우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배열되는 경우만 생각하시면 옆에 곱하기 옆에 2팩이 일단 들어가셔야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또 무슨 경우 생각하셔야 돼? 보따리 안에서 자리 바뀌는 경우 생각하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도 2팩 하면 저 터져 이제. 왜 그래? 남녀 교대로라는 규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도 지 맘대로 바꾸고 얘네도 지 맘대로 못 바꿔.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은 시운 정식이면 승이 붙어있어. 여자끼리 붙어있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얘는 저절로 바뀌게 돼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보따리 안에서 자리 바뀌는 경우는 한쪽이 바뀌면 나머지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몇 팩? 2팩만 나오면 돼. 됐어? 얘가 바뀌면 얘는 그 규칙대로 가려면 알아서 바뀌어야 된다고. 얘까지 바뀌는 경우를 곱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건 되죠? 지훈, 승희, 그럼 승희 우측에 정식이가 앉아있는 거잖아? 근데 이 보따리를 통으로 바꾸는 거는 다른 경우지. 보따리를 통으로 바꾸면은 시훈이 옆에 지훈이가 앉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보따리를 통으로 바꾸는 경우인 몇 팩? 2팩은 별도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많이 틀리는 경우는 보따리 안에서 각각 바뀌는 2팩 32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 틀린다고. 그럼 거기까지 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시겠어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요 안에 사이에 누군가 한 명 낑겨 있는 경우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요 아래 식은 지워도 되죠? 아, 이거 애들 다 나중에 보내놨는데 뭐 오늘 그나마 어제랑 문제 푸는 건 비슷하긴 한데 그죠? 내 기분이 조금 그죠? 절제된 상황에서 풀고 있는 게 차이야. 여기 봐요. 그럼 이제 자리가 몇 자리 남아? 3자리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남여면 여기 누구 와야 돼? 남이 오고 그럼 여기는 시윤이 누가 와야 돼? 정식이가 이렇게 와야 된다고. 일단 구체적으로 상황 설정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 구해놓고 바뀌면 어떤 이렇게 따지란 말이야. 항상 뭉뚱그려서 대충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지훈, 승이면 남녀니까 사이에 한 자리가 낑겨있다니 거기 반드시 누가 들어가셔야 돼? 남자가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남자 몇 명 남아있어? 2명 남아있지? 그럼 남녀, 남여
남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전처럼 남자 들어갈 자리가 이미 정해집니다. 맞죠? 그럼 A, B냐 C, D냐 좀 전하고 첫 번째 경우나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 어쨌든 남아있는 애들 배열하는 경우는 남자애들은 여기 들어가 있고 여자애는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눈치 빠르신 분은 첫 번째하고 경우의 수가 지금 똑같이 나온다고 빨리 감 잡으셔야 돼. 몇 팩 들어가. 그 다음에 바깥쪽 4개 의자에 남자 여자 배열하는 방법이 2팩 2팩이잖아. 동의해? 그럼 이제 이게 승희 지훈으로 바뀌면 여기서 여자가 들어가겠지? 바뀌겠죠? 그때도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자리가 바뀜으로써 얘도 따라 바뀌고 배열되는 경우 어차피 정해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다시 몇 팩 들어가? 2팩. 좀 전에 했을 때 얘가 바뀌면 얘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마지막 뭐 남았어? 이거 두 개 통째로 바꾸는 경우는 다른 경우니까 맞지? 또 곱하기 몇 팩? 근데 16가지는 똑같이 나오네. 니들은 굉장히 그죠? 이렇게 여유롭게 그죠? 여유롭게 들으시고 그죠? 나만 어떻게 쎄 빠진 것 같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뭐 남았어? 마지막 세 번째는 몇 명 들어가? 2명 들어간다고 맞지? 마지막 몇 명 들어간다고? 그럼 생각 잘해야 돼. 지훈, 승희. 그럼 승희로 끝났으니까 얘가 남, 여기 누구? 이렇게 두 명 들어간다고 맞지? 그럼 다시 남녀가 와야 되니까 여기 배열은 정해지겠죠? 누구? 정식이? 시윤이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여자로 끝났으니까 다시 남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럼 마지막 얘네 사이에 두 자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서 마주보는 거야. 맞아? 왜냐면 이쪽이 두 자리 들어가 이쪽도 두 자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보따리 둘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따리끼리 마주보고 남은 자리에 배열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얘랑 뭐 하는 거야? 얘랑 이제 맞춰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마주보고. 그럼 일단은 이 보따리랑 서로 일단 마주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주보는 방법은 몇 가지야? 원순열이죠? 특정한 두 애가 마주보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라니까. 특정한 두 명이 마주보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됐어? 특정한 두 명 마주보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훈, 승이 되면 남녀, 정식, 시훈 정해질 테니까 맞죠? 여기까지 돼? 그럼 이제 배열하는 거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남자 두 명이 어떤 애가 승희 옆에 오느냐 뭐 시훈이 옆에 오느냐 다른 경우니까 보따리 두 개 마주보게 놓는 방법은 일단 한 가지. 즉 사이사이에 두 자리씩 비워놓고 두 놈이 앉으면서 서로 마주보게 잡는 방법 한 가지. 됐어? 그러면 여기에 남자애들 두 명 앉히고 여기에 여자애들 두 명 앉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 옆에 누가 앉느냐는 다른 경우니까 맞지? 배열하는 방법 2팩 동의합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아까처럼 뭐야? 아까처럼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는 어차피 돌리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 통째로 바꾸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럼 몇 팩이 더 들어가면 돼? 2팩이 더 들어가서 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아까랑 다르게 몇 가지밖에 안 나와. 8가지밖에 안 나온다. 아까는 2팩이 몇 번 곱해졌어? 4번. 여기는 2팩이 몇 번 곱해져? 3번. 그것만 조금 신경 쓰시고. 여기까지 동의하죠? 됐죠?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게 바뀌면 여기도 따라 바뀌니까 그죠? 그게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바꾸는 건 어차피 돌리면 똑같은 거, 그게 똑같은 거다.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죠? 이게 바뀌어. 오케이? 이게 이렇게 바뀌어. 오케이? 이렇게 바뀌게 똑같다고. 됐어요? 지금 몇 시냐? 잠깐 봐봐. 왜 이렇게 하니까 이해? 그러다가 기출 문제만 딱 내주면 숙제가 너무 적거든. 그죠? 지금 어디까지 처리됐어? 153. 기출 문제 몇 개 남았어, 이제? 2개 남았어. 기출 문제까지만이라도 합시다. 기출 문제까지만이라도 하고, 요거는, 저기, 본인이 조금 더, 그죠? 좀 고치는 작업을 해서 좀 갖고 와봐. 그럼 다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좀 같이 좀 많이 할게. 아시겠어요? 네, 기출 문제라도 좀 많이 합시다. 딱, 요 정도가 나오면 딱 하고, 요거까지도 딱 하고, 뭐, 이게 좀 맞긴 맞을 텐데, 지금 기출 문제가 거의 다 풀어주는 거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몇 번 봐? 156번 갑니다. 156번. 요? 156번 봐, 빨리. 156번. 얘도, 156번 빨리 봐! P 지점과 Q 지점에서 좌회전과 누가 안 돼? 이해돼? 좀 자동차를 타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무슨 경로? 최대한 경로 따지랍니다. 맞죠? 뭘로 푸는 게 편해?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니네 P하고 Q를 지금 동시에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어? 빨리 봐. 위치상 P하고 Q를 동시에 거쳐서 가는 방법 없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경우에서 P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한 경우, Q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한 경우를 그냥 빼버리는 게 편해. 아시겠어요? 만약에 PQ를 동시에 거쳐서 가는 경우가 생기면 머리 터져. 그럴 때는 못해. 아시겠어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P나 Q의 위치가 PQ를 동시에 거쳐서 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서 거기 경우들을 빼주는 게 편하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와 5분이면 끝나. 빨리 봐. A에서 여기가 Q고요. 여기가 Q고 여기가 누구야? 저거를 나 혼자 열심히 강의를 찍어가지고 올려? 나 목요일까지 진행해보고요. 혹시나 어떤 반이 질문이 굉장히 좀 그죠? 앞쪽에 기출이 되게 심플하게 질문이 끝나는 반이 있으면 뒤쪽에 좀 내가 시간 투자를 한 걸 찍어서 올려주든가. 그럼 안 되면 이거 다시 내용 정리해서 다시 풀어봐. 그 앞에 2학 정리는 실전 여기 원까지는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풀려. 갑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일단은 우측으로 몇 번 가? 5번. 위로는 4번 가요. 전체 경우는 몇 팩을? 9팩을 5팩하고 몇 팩? 4팩으로 나누면 되고 여기서 빼면 돼. 일단 P부터 갑시다. P에서 뭐 하는 경우? 우회전하는 경우 구해서 뺄 거야. 전체 경우에서는 P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럼 P에서 우회전을 해서 여기 B까지 가려면 진입 경로를 P로 진입할 때 이렇게 진입하셔야 돼. 맞습니까? 네. 그래야 나의 거기서 우회전 이쪽으로 가니까 B 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근데 진입할 때 이렇게 진입하시면 이렇게 가는데 우회전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 그럼 돌아가기 때문에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P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도 구해서 빼줄 텐데 P에서 우회전을 하시려면 여기까지 와서 일로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로 진입하시면 우회전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만 신경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여기까지 정해졌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4팩을 2팩하고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여기서 우회전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빨간색 잘 보이나? 그냥 갑니다. 큐! 야, 하통 지금 타반 학생들 오늘 뭐 급하게 집에 일찍 가야 됩니까 혹시?
아니면 애들 다 독서실 알파로 보내놓고 질문 받아줄 건데 거기서 뭐 질문 좀 처리하고 가도 괜찮고, 아니면 내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뭐 조금 일찍 와서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 내가 저기 니네 저기 시험 대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확통은 내가 다닙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 내가 뭐 얼굴 오늘 처음 봤는데 뭐 강제로 나만 역사 끌고 잡고 가기도 살짝 애매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시겠어요? 할 수 있는데 나는 신고할까봐. Q에서 이제 P에서 아니면 뭐 하는 경우, 그러면 좌회전 하는 경우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생각 좀 해봐. 야, 봐. 아니면 저기 질문 좀 타반 좀 있으시면 담임쌤 괴롭혀서 취임시간에 담임쌤 좀 괴롭혀서 하든가. 어? 내가 너무 무책임을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해라는 말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갑니다. 해봐. 시간이 멀어지지. 아니면 11시까지 붙들어놓고 하면 되긴 되는데, 내가 우리 반에 다른 애들을 지금 알파로 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뭐 담임 선생님 남무라고 안 했어? 했지? 일단 가 있어? 담임 선생님 남무라고 했니? 일단 어째 남무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남무라고 할게. 그죠? 라이브가 세상 편해, 그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고 지금 뭐, 그죠? 음료수 한잔 하고 있겠지. 갑니다. 그럼 Q에서 하는 경우는 똑같은 P만 해줄 거야, 지금 시간상. 네. 그럼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일로 들어오면 좌회전을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P에서 좌회전하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 맞지? 그래서 좌회전하면 이렇게 가서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는 정해져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냥 세도. 그럼 찍찍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 4가지 나온다고. 그럼 3, 4 얼마? 12가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겹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Q에서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158번! 159번이야? 159번 이거 어디서 한번 나온 건데 이게 8번인데. 뭐야? 여기 있구나. 158번은 내 기억으로는 이게 예전에 야타코인가? 어디서 몇 번 나왔거든요? 이 그림에서 돌아가는 경우 삭제시키려고. 돌아가는 경우. 이 그림에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경우야? 빨리 대답해. 어떻게 하면 돌아가? 이런 것도 직접 해보라고. 끝이에요. 직접 해보라고.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간다며, 맞아? 그럼 제일 빨리 가려면 몇 번만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8번이면 끝날 거 아니냐고, 맞지? 근데 여 라인에서 이쪽을 타는 순간 돌아간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라인은 신경 쓰지 마. 지워.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은 신경 쓰지 말고 지우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은 지우세요. 이쪽만 이렇게 남아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라인은 지우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돈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하면 10번 나와. 이제 직접 해봐. 그러면 해보는 거야. 네.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 해봐야지. 여기도 지워져서 여기는 이쪽 라인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만 살아남아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니라서 세기가 불편하면 이제 일일이 세라고.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야? 1.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몇 가지? 중학교 때 엄청난 걸 배운 거라고. 여기 몇 가지야? 내려가야 되는 2가지 아니야? 여기 몇 가지야? 올라가니까.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는 몇 가지야?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지금 채우면서 가라고.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4. 이렇게 올 수도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도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그죠? 여기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 몇 가지? 됐죠? 다시 합쳐. 몇 가지야? 다시 합쳐. 몇 가지야? 여기 오는 거 이렇게 오면 돼. 몇 가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13가지죠? 이렇게 합쳐지는 건 몇 가지야? 40가지 이렇게 끝날 거 아니냐고. 틀리면 큰일인데, 맞죠? 그럼 앞으로 빨리 가. 저희도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다 독서실 다 있을 거지? 가 있으면 내가 좀 찾아다니면서 교재 좀 이렇게 좀 검사만 잠깐 하고 뭐 질문이 되면 좀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할게요. 일단 잠깐 넘어가 보세요. 현지 아줌마 잠깐 넘어가 조금만 할 시간 되지? 잠깐 넘어가 조금만 해봐. 일단 라이브 인사하고 해주자. 인사 벌써 다 나갔냐? 그 뒤에 거는 저기 라이브는 저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먼저 합시다. 다들 나갔냐? 그래 서현이는 질문이 조금 있어서 내가 처음에 먼저 처리했었거든. 예빈이 수고했다. 채연이 수고했다. 오프라인으로 어여들 나와. 이게 라이브가 아무래도 약간의 한계가 좀 있어.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남겨서 할 때는 조금 그렇다고. 안경팀 누구 거냐? 배거요. 미치겠다 너. 가져가. 똑같이. 김밤.